여러분 안녕하세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엑스파일, 이 전국을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엑스파일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, 또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세상에 이 엑스파일이 나오게 된 것인지,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일단 지난 19일 그 시사평론을 하고 있는 장성철 소장이 공개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다가 이걸 보니까 좀 윤 전 총장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 엑스파일의 존재가 세상에 다시 얘기가 됐습니다.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파일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런 부분과 함께 이 엑스파일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, 또 그 출처가 무엇인지, 어디인지, 이런 것들이 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글쎄요, 당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경선 국면 또 대선 국면에서 언제든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,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내용과 출처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일단 이 SNS에 글을 올린 장 소장에 따르면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2페이지짜리, 하나는 20페이지짜리입니다. 이 2페이지짜리는 4월 말 6월 초에 작성된 그 두 가지인데, 이 하나는 그냥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뭐 출생지는 어디고 경력은 어떻게 되고 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, 윤 전 총장과 관련된 A에서부터 Z까지 쫙 정리한 이것이 2장짜리 문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. 이건 이제 4월 말에 만들어진 것이고, 6월 초에 만들어진 문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전 총장, 또 부인인 김건희 씨, 또 장모,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한 한 2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, A4용지 20페이지면 굉장히 긴 분량이지 않습니까? 이 문건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?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장 소장은 자기가 보기에 좀 새로운 그런 내용은 없다, 다 어떤 이제 좀 봤던 내용이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됐던 그런 부분이다 라는 얘기인데, 대표적인 게 이제 청문회 때도 나왔던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그러한 이 의혹,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죠. 이것과 윤 전 총장이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,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방어를 했었고,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이 문제를 파고들었었죠. 지금은 완전히 공수가 이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. 또 이제 와이프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협찬 관련된 의혹, 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혹,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모와 관련해서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죠. 파주시 요양병원을 3명과 함께 설립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한 22억 원 정도를 부정하게 받았다라는 이런 의혹, 현재 뭐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. 이런 등등의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문건을 봤다는 부분들의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그냥 뭐 그런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수준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,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새로운 내용도 들어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상당한 수준의 디테일, 구체적인 것들과 함께 사실관계가 첨부돼 있다. 예를 들면 이제 윤 전 총장이 골프를 쳤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골프를 쳤던 날짜, 그 당시 돈은 누가 계산을 했고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, 사람 이름까지도 들어가 있는, 그리고 어떤 자금의 흐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액수까지도 이렇게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건이
작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최초의 SNS에 이 문건의 존재를 알린 이 장 소장은 20개 의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20개 의혹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장 소장 얘기 중에 좀 주목되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. 기관이 개입된 게 아닌가 추측한다.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장 소장 얘기 중에서 어쨌든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. 물론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 어떤 게 새로운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자료를 봐왔던 뉴스를 봐왔던 분들은 뭐 이거 뉴스에 쭉 나왔던 거 정리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을 잘 몰랐던 분이 봤을 때는 완전히 또 새로운 내용이네, 이거 대단하네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, 또 잘 그동안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, 금액, 사람 이름, 날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화돼 있으면은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문건이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조사를 누군가가 한 이후에 작성한 문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. 만약에 이 문건이 장 소장의 추측대로 어떤 기관이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 국정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든 이 문건 작성 과정에 개입이 돼 있었다 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. 상당히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진위 여부대로 봐야 되겠지만, 또 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폭발력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장 소장이 이 문건을 입수한 건 뭐 여야에 두루두루 정통한 어떤 정보 쪽에 밝은 인사로부터 입수했다, 이렇게만 지금 밝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X파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파괴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. 일단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부분 중요하겠죠. 두 번째,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. 작성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. 세 번째,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장 소장에게까지 흘러왔는가,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파괴력의 강도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.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정확히 확인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엑스파일 문제는 향후의 어떤 경선 과정, 또 대선 본선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또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저도 좀 뭐 직접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제가 자료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현재의 포인트는 이 부분은 좀 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